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보험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싫어하실까요? 보험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보험을 좋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이걸 내가 왜 낼까? 돈 낭비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씩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아프셨거나 보험금을 받아 혜택을 보셨던 분들은 보험을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 하나쯤은 있어야지, 준비를 해놔야지 하는 생각으로 보험을 하나쯤은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한 번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보험 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험료 줄이기 꿀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현재 고민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보험료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 아셨나요? 보험 상품은 굉장히 많고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마다 분명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정말 상이하죠. 물론 보장 또한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보험사는 가족 할인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핸드폰, 통신사의 온가족 결합으로 할인을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험 또한 그렇게 할인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건강 등급에 따라서 할인이 되는 상품들도 있고, 건강고지형 상품으로 알릴 의무에 따라 가입 후 무사고 할인으로 매년 할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험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릴 의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릴 의무는 보험 청약을 진행을 하실 때 상품에 해당하는 청약서의 질문사항들을 반드시 알려야 되는데요. 이 고지 의무가 왜 중요하냐면, 이를 어겨서 보험회사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 부지급,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알릴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시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품의 고지사항은 올려드린 표와 같이 확정 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그리고 추가검사, 재검사 등과 관련해서 기간에 따라서 의료행위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고지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지사항에서 추가적인, 나는 10년 이상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저렴하게 가입할 수는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고지형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또 내가 10년은 아니지만 조금 아쉽게 5년 정도밖에 안 됐다 하시는 분들 또한 가입을 하고 내가 무사고가 지속이 된다면 점점 합리적으로 보험료가 전환이 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환 제도가 발동되는 상품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을 하고 무사고일 경우 6년에서 10년까지 전환이 되는 케이스로 준비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10만 1,050원이었던 보험료가 무사고로 전환이 되는 경우 7만 1,543원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보험 트렌드가 건강고지형 상품으로 트렌드로 변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개개인의 건강 상태마다 상품이 달라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담당자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혹시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증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적립보험료를 넣지 않고 있지만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증권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증권을 보셨을 때 증권의 보험료 항목에 적립보험료가 있다면 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보통의 보험 특약들은 보장보험료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지만 적립보험료가 있다면 실제 납입하는 금액에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립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는데요. 의무적으로 적립보험료를 넣은 것은 갱신보험료를 대체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적립보험료는 빼기도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내가 보장을 받는데 적립보험료를 굳이 넣지 않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적립보험료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간혹 나는 보험료도 내지만 환급금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적립보험료를 만약에 넣으면 환급률이 올라가겠지만 반대로 해지했을 때에 대한 환급이므로 전부 다 적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적립보험료 말고도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하거나 감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보험에 필요 없는 특약을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불필요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기준점이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손 특약은 기본 베이스로 챙겨 두셔야 될 특약이니까 제외하고 선택을 해야겠죠. 사망 특약, 후유장애에서도 고도 후유장애 80% 이상 또는 입원 일당 같은 특약들을 삭제하거나 감액하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해당 사항들은 객관적인 시점에서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담당자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요건이나 상황들이 각각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만약 내가 사망보장과 함께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굳이 내가 사망보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는 남성분들이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망보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기 설정 또한 보험 가입하실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00세 만기, 90세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보편적으로 설정이 돼 있으실 건데요. 2000년도 초반이나 90년대 가입하셨다면 80세 만기로 설정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대 수명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기라서 100세 만기보다는 80세로 설정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최근에는 100세, 90세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데 100세, 90세 만기 설정으로 인해서 보험료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최근에는 90세 만기로 설정을 하시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설정 또한 설정을 잘 하셔야겠죠. 이처럼 보험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가입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험을 무조건 최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요. 과하지 않고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료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만 보험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는 특약들은 준비해 두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보장을 채워나가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점검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보험의 기준점과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한번 찾아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지언정 줄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에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